특히 소아신경과 진료에서는 첫걸음마가 늦거나 대근육 운동 발달의 지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근력 저하나 보행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 드물게 경련을 하는 경우, 신경 근육 질환을 의심했으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저인산 효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동안 아이는 반복적인 통증이나 골절, 운동기능 저하, 성장 문제, 드물게 경련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동아입니다. 오늘 헬스조선 공감닥터에서는 희귀질환 저인사효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아신경과적 증상을 살펴보고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첫 걸음마가 또래보다 조금 늦었고 어릴 때부터 유독 자주 넘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가볍게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 한동안 걱정이 컸지만 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한창 뛰어다닐 시기인데도 조금만 뛰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자기 전에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날도 있어 처음에는 성장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키가 작은 편이라서 걱정했는데 이제 드디어 크는구나 하며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자주 넘어지거나 쉽게 지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긴 적이 있어 단순한 성장통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인산효소증이라는 희귀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만 하는 걸까요? 성장기 아이가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보통 성장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성장통은 2세에서 9세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외상이나 뚜렷한 원인 없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성장통은 주로 저녁이나 잠들기 전인 밤 시간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아침이 되면 통증이 사라져 평소처럼 곧곧 뛰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밤에만 아파하고 다음날 활동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성장통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리 통증이 성장통은 아닙니다. 특히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아이가 낮에도 뛰거나 걷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통은 특정 검사로 진단하는 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질환을 배제한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과 아이의 활동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통은 보통 밤에만 아프고 아침이 되면 다시 잘 뛰어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낮에도 활동이 줄어들거나 뛰거나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고 자주 넘어지거나 쉽게 지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단순 성장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거나 또래보다 운동 발달이 늦거나 5세 이전에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언제 아픈지 뿐만 아니라 통증 때문에 활동을 피하는지 자주 넘어지는지 걷는 모습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관찰해 주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인산 효소증은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즉 ALP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유전성 희귀 대사 질환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ALP 효소 생성에 관여하는 ALPL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ALP는 뼈와 치아가 단단하게 형성되는 과정, 즉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ALP 효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결핍되면 뼈가 단단하게 자라지 못하고 무르거나 부드럽게 변형되면서 건강한 골격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저인산 효소증은 발병 시기와 중증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합니다. 소아에서는 뼈와 관절 통증, 근력 저하, 성장 지연, 구루병과 유사한 골격 변화, 5세 이전 유치의 조기 탈락, 잦은 골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주성기나 영아기처럼 일찍 발현되는 경우에는 더 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저인산 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소아에서는 성장통이나 성장, 발달 차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통증과 함께 운동 발달 지연, 보행 이상, 골절, 유치 조기 탈락 같은 신호가 동반되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아신경과 진료에서는 첫걸음마가 늦거나 대근육 운동 발달의 지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근력 저하나 보행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 드물게 경련을 하는 경우, 신경 근육 질환을 의심했으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저인산 효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상기에서 영아기에는 비타민 B6와 관련해 일반적인 항발작제 치료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련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항발작제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에서 비타민 B6 성분을 보충하는 치료 후 경련이 조절됐고, 이후 혈액 검사에서 낮은 ALP 수치가 확인돼 저인산 효소증으로 진단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인산 효소증은 ALPL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고, 이 유전자 검사를 쉽게 진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심을 해야만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인구 구성 대비 진단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저인산 효소증은 뼈와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운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보다 늦게 걷기 시작하거나 자주 넘어지고 오래 걷거나 뛰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어려워하거나 쉽게 피로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체력이 약하거나 발달이 조금 늦은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통증이나 운동 기능 저하가 있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두개골 조기 유압증과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인산 효소증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ALP, 즉 알칼리성 인산 분해 요소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인산 효소증에서는 ALP 수치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상치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ALP 수치의 정상 범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반드시 아이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PLP 수치나 방사선 등 영상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하게 됩니다. 저인산 효소증은 증상이 다양해서 성장통이나 단순한 발달 차이, 다른 뼈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동안 아이는 반복적인 통증이나 골절, 운동기능 저하, 성장 문제, 드물게 경련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이나 또래 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중증 환자에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통증이나 잦은 골절, 운동 발달의 지연, 유치의 조기 탈락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저인산 효소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없어서 통증 조절이나 골절 관리 같은 보조적인 치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부족한 ALP 효소를 보충해 뼈 무기질환을 돕는 효소 대체 요법 치료제가 개발되며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치료는 뼈와 치아의 무기질환을 돕고 성장과 운동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기 전에 일찍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를 보다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가 진료하고 있는 고대구로병원 소아신경과에서는 5세의 여자아이가 1년 동안 통증이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일반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고 병원으로 오게 된 건 경련을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해서 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ALP 수치가 낮아서 진단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주사제 치료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했고 현재는 경련도 없고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저인산 효소증이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국내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증이 있다면 지금처럼 간단한 혈액 검사로도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발달 지연의 경우에는 소아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대근육에서 심화평가 공고나 지속해서 추적검사 요망이 나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성장통이라고 의심을 했지만 밤과 낮에 다른 변화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100m, 50m를 걸어도 통증을 호소한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마다 성장과 발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혹은 또래보다 조금 늦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아침에는 괜찮은지, 낮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넘어짐이나 골절 경험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빠르게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뼈의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골절 등이 있으면 한 번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본다면 이 ALP 수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수치가 혹시 낮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질환을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저인산 효소증 편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동하였습니다.